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진격을 거듭 중입니다. 지난 10월 10일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헤르손 방면 러시아 대병 3만 명의 긴급 철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테러라고는 포탄 한 방에 끊기는 바지선뿐이었던 러시아군은 상당수의 장비와 병력을 남겨둔 채 드네프로강 동안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수일간 헤르손에서 관찰된 러시아 통신사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핸드폰을 든 러시아 장병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안토니우스키 대교 인근에 엄청난 양의 신호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지선으로 만든 배터리가 파손된 안토니우스키 대교 밑에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를 통해 철수가 이뤄졌던 수일간 이 인근에서 벌어진 참상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러시아군은 철수가 선의의 제스처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키이와 이지움에서의 참패 때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군이 패한 게 아니라 물러나줬다는 되지도 않은 허세를 늘어놓은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말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열받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만 더 격해졌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헤르손 대 선멸전의 결과와 이후 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르손주의 주도 헤르손시를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탈환했습니다. 이처럼 위풍당당하게 도시에 입성한 우크라이나군을 온 도시의 시민들이 환영하는 모습이 담긴 여러 영상들이 인터넷에 넘치는데요. 이처럼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이들을 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월 헤르손은 수비 인물을 내팽개친 매국노 지휘관으로 인해 충분히 방어가 가능했던 헤르손시를 사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우크라이나의 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장한 러시아군 앞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흔들며 러시아에게 저항하며 러시아군의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4월부터 러시아는 포갑으로 헤르손 시민들을 통치했는데요. 저항하는 시민들은 보이는 족족 제거했고 매국노들을 이용해 헤르손 시민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4월부터 러시아에 저항하는 저항 세력이 등장했고 수개월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11일에서 12일에 헤르손시를 향해 진격한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시내에 돌입할 때까지 정말 많은 이들이 희생되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을 맞이하는 헤르손 시민들은 웃음보다 눈물로 우크라이나군을 반겼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겪었던 인생 최악의 고난에서 드디어 해방됐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는데요. 이 덕에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현재 헤르손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은 승리했다는 기쁨과 우크라이나군을 맞이하는 헤르손 시민들의 환대에 크게 고무된 상태입니다. 동시에 그 이상으로 시민들을 학하고 헤르손주를 엉망으로 파괴한 러시아군에게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높은 사기를 바탕으로 빠르게 탈환지를 늘려가는 중인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군의 맹공에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하루 동안 총 81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고 언론에 공표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러시아군의 전사자는 총 8만 21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게 축소 발표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과보도는 어디까지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서 적의 숫자를 세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러시아 참호 안에서 전산 적군이나 이번 헤르손 철수 도중 강물에 빠져 익사한 러시아 장병들은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의 실제 전사자 수는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8만 명을 아득히 뛰어넘는 10만 명 이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수치만 봐도 헤르손시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겪었을 비참한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 아수라의 현장이었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관측을 피해 한밤중 강에 도달한 수많은 러시아 장병들이 서로 먼저 건너겠다고 아우성치며 다리를 건너려고 몸싸움을 할 때 우크라이나 포격에 러시아군은 수수깡처럼 쓸려나갔을 게 분명합니다. 그 근거로 유속이 느려지는 드네프로강 하류에서 급류에 떠밀려 내려온 러시아 장병의 시신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너무 끔찍한 모습이라 직접 보여드릴 순 없으나 그 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강물반 러시아군 시신반이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참상보다 더 끔찍한 것은 러시아 지휘부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밤 러시아 지휘부는 후퇴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안토니우스키 대교를 폭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노바카오바카 댐의 도로 역시 일부 폭파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추격을 막기 위해 감행한 악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수만 명의 러시아 장병들의 명줄을 러시아 지휘부가 무참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패전을 거듭하자 러시아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진격에 지레겁을 먹고 자군을 희생하는 악수를 뒀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러시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일례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외교관들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거의 절반을 내놓고 젤렌스키 정권이 자진 사퇴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내려놓고 협상장에 나섰지만 지금은 그 판세가 역전됐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크라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지금껏 러시아가 약속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며 오로지 힘으로 정의를 증명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SNS에 게재한 교전 영상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장갑차 한 대 탑승한 한 개 분대가량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참호에 돌격하는 모습입니다. 하차하자마자 자리를 잡고 사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이 매우 신속하고 체계적입니다. 반면 러시아 장병들의 상태는 정말 한심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적이 지척에 도달했음에도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는커녕 한 곳에 몰려 멀뚱멀뚱 서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수류탄 한 방만 맞아도 전멸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요. 그나마 뒤늦게 이 사실을 눈치챘는지 이병사들은 주랭랑을 놓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크라이나군이 장갑차 한 대와 10명도 되지 않는 적은 병력으로 참호에 주둔하던 러시아군 한 개 소대를 격퇴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나니 세계 최강이라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매번 처참히 패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러시아 장병들도 나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동원병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덩치 큰 동원병이 키 작은 군간부에게 엉터리 훈련에 대해 항의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과관입니다. 동원병에 따르면 강제 징집된 동원병들은 2주 동안 그냥 대기했습니다. 훈련 장구는커녕 동원병을 통수할 조교조차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다시 2주 동안 동원병들은 단 5차례 사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사격 훈련에서 동원병이 쏠 수 있던 총알은 고작 15발이었습니다. 심지어 관역도 없어서 허공에 존재하는 가생의 적을 상상하고 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해당 영상의 동원병은 75발의 탄환을 허공에 쏜 것을 제하면 정식 군대 훈련은 받지 못했습니다. 은원패나 수류탄 투척, 어모 사격 같은 기본적인 군사교육은 고사하고 제식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건데요. 이래서야 오히려 도망친 동원병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군은 오랜 부패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를 경악시킨 첨단 전차들은 온데간데 없고 구소련 시절에도 패급 취급을 받던 폐차장 고철 전차들이 전장에 나타나는 등 그야말로 막장이었는데요.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은 민첩하고 빠릅니다. 일례로 11월 13일 저녁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탈환 이틀 만에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네프로강 하구에 있는 킴번 반도에 거점을 구축한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대군이 러시아군을 추격해 곧바로 강을 건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강 하구를 장악했을 뿐 대규모 물자를 집적하고 중장비를 실을 공간이 없어서 거점 확보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군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부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됩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도중 러시아가 장악한 점령지의 면적을 도표한 겁니다. 보라색은 러시아가 전쟁 이전 차지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영토이고 붉은색은 러시아가 전쟁 과정에서 추가로 점령한 영토인데요. 보시다시피 3월 한때 잠깐 크게 상승했다가 9월 반격을 기점으로 점차 점령지가 줄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헤르손 탈환으로 점령 면적의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렇게 전황이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함에도 러시아군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아우디브카, 피스키, 파블리브카 등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우크라이나군이 2014년부터 다양한 전투를 벌이던 돈바스 남부에서 대규모 동원병을 이용한 돌격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감추기 위해 물타기를 시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헤르손 패전의 실책을 돈바스에서의 공세 성공이라는 가짜뉴스로 메우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엉터리 훈련을 받은 동원병들이 구닥다리 전체에 숨어 엉금엉금 기어가듯 하는 공세에 우크라이나군이 밀릴 리가 없습니다. 몇몇 마을에서 러시아군이 인명피해를 도외시하고 병력으로 밀어붙여 점령에 성공한 것을 제외하면 우크라이나군은 돈바스를 아주 잘 사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헤르손시를 겨우 탈환했던 일부 러시아군의 상태가 굉장히 위태로운데요. 이 사진은 드네프로강 동안에 잔뜩 설치됐던 러시아제 간이 벙커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형편없이 부서진 모습이 참 처량한데요.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공세가 계속되고 믿었던 참호마저 쉽사리 파괴되자 드네프로강 동안에 진지를 구축한 러시아군의 사기가 이제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대의 경우 후방에서 재편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와해되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력과 장비를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부대가 해체됐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따라서 러시아 본토에 대대적인 지원과 인력 교체가 없다면 헤르손 방면 러시아군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무려 9개월 만에 헤르손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남부 회랑의 주도권이 완벽히 우크라이나에게 돌아온 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12월이면 이번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우크라이나에게 기울 것이라고 세계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시작으로 모든 영토를 회복해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